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엽고 캐주얼한 모티브 토트백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스러운 모티브 5개를 만들어서 이어준 후에 가방의 형태로 조립하여 만드는 재밌는 구조의 가방입니다. 바닥 처짐 걱정이 없도록 깔끔한 가죽 바닥을 사용했고요. 광목 주머니도 사용해서 가방의 활용도도 높여줬어요. 가끔 손땀을 잘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지만 코스 확인을 잘 하고 차근차근 영상을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코튼몽 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펄감이 있는 코튼몽 실버를 사용해서 만들어줬고요. 얘는 권장 코바늘 호수가 6에서 7호예요. 근데 7호보다는 6호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6호를 사용해서 가방을 떠줄 거예요. 이 실의 색상 번호는 7번이고요. 이 코튼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실은 약 2mm 두께의 면사입니다. 적당히 힘이 있는 코튼 실이다 보니까 이런 가방이나 소품 등을 뜨기에 정말 추천드리는 실이에요. 이 가방은 너무 느슨하게 떠서 힘이 없는 것보다는 약간 힘있고 단단해야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6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방 바닥을 우리가 직접 떠주지 않고 이렇게 가죽 바닥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 바닥의 지름은 약 12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타공된 구멍의 개수는 34개예요. 근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크기 조절을 하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함께 뜨는 이 사이즈 그대로 떠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가죽 바닥 사이즈 또한 타공수와 크기가 달라진다면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응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와 같은 크기의 같은 타공수가 되어 있는 가죽 바닥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광목 주머니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손에 실을 잡고 매직링을 만들면서 시작을 해줄게요. 우리는 모티브 5개를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티브 5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꼬리실은 적당한 길이만큼만 남겨주시고요. 여기 평평해진 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줄게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잡아줄 겁니다. 엄지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평평한 부분을 잡아주시고 앞쪽으로 돌려서 꼬아줄게요. 자, 그럼 여기 교차되는 부분 보이시죠? 이 교차되는 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왼손에 엄지와 중지로 방금 교차해서 만든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생긴 이 동그란 원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 위쪽에 다시 또 평평한 부분이 있죠? 이 실을 끌고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2개 넣어줄 거예요. 실을 한번 걸어서 구멍에 찔러 넣고 끌고 오고 걸려있는 3개 중에 앞에 거 2개, 또 뒤에 거 2개 빼주는 게 한길긴뜨기죠.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해서 한길긴뜨기를 2개 만들어줍니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또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자, 이게 꽃잎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4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꽃잎을 4개 만들어줄게요. 짧은뜨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또 2개 세워줍니다. 그리고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도 2개,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 다시 2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꽃잎 2개를 만들어줬어요. 가장 끝에 있는 짧은뜨기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떠주시면 좋습니다. 사슬뜨기 2개 세우고 한길긴뜨기도 2개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뜨기 2개에 구멍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되면 3번째 꽃잎까지 떠준 거고요. 마지막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사슬뜨기 2개. 자, 이렇게 사슬뜨기 2개까지만 해준 상태에서 이 원을 조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달랑달랑 붙어있는 이 꼬리실 있잖아요. 이 꼬리실을 있는 힘껏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원의 구멍이 아주 작아질 때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너무 방향 없이 세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위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요령껏 잘 빼주시면 구멍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여기 뭉쳐있는 실을 모두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게 첫 번째 단입니다. 우리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줘야 돼요. 자, 단수링으로 체크를 했으면 조금 좋았겠지만 제가 깜빡했기 때문에 위치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짧은뜨기를 넣었던 이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앞을 보면 처음으로 보이는 사슬 있고 우리가 그 위쪽으로 사슬 2개를 세우고 한길긴뜨기를 해줬잖아요. 알아보기가 어려우시면 거꾸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가 한길긴뜨기 코니까 이거는 사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기가 짧은뜨기 코가 되겠죠.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결국 마지막 짧은뜨기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패턴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고 첫 번째 짧은뜨기 코 했던 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면서 첫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 줄게요. 두 번째 단을 시작하는 기둥사슬 하나 세우고요. 방금 우리가 빼뜨기 해줬었던 그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잊지 않고 단수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놓고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2개 세워주고 우리 다음 짧은뜨기 코를 찾아서 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꽃잎이 나와 있잖아요. 이 꽃잎을 지나쳐보면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코 하나가 숨어 있을 겁니다. 이 코에다가 우리는 또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코, 구분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꽃잎과 꽃잎을 세게 벌려보세요. 그러면 사슬 2개 하고 사슬 2개 하고 있는 거 중간에 이렇게 코 모양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짧은뜨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을 끌고 와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지금 이 사슬이 이 꽃잎의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사슬을 꽃잎 뒤쪽으로 손으로 보내줍니다. 자, 꽃잎이 뿅 하고 튀어나왔죠? 이 상태에서 지금 살짝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짧은뜨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길게 실이 있을 거예요. 이 실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 꽃잎을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팁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 실 있죠? 이거를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 뒤쪽에 있는 실을 요령껏 잘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자, 보이시나요? 거의 아까 보였던 실을 다 잡아당겨서 없애줬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사슬 2개를 하고 짧은뜨기를 해주면 이 앞쪽에 보이는 꽃잎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예쁜 모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짧은뜨기 해준 상태고요. 사슬뜨기를 2개 세워주고 다음 꽃잎과 그 다음 꽃잎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를 찾아서 또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꽃잎 벌려보면 짧은뜨기는 조금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꽃잎을 앞쪽으로 손을 사용해서 빼주시고요. 우리가 만드는 사슬은 꽃잎의 뒤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늘어나 있는 이 실을 이 왼손에 잡고 있는 실을 잡아당기면서 타이트하게 조여줄게요. 이렇게 딱 조여주신 후에 짧은뜨기를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사슬뜨기 2개 세우고요.
다음 꽃잎과 다음 꽃잎 사이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자, 꽃잎을 앞으로 빼주시고 여기 늘어나 있는 실, 이 상태 그대로 짧은뜨기 뜨면 안 돼요. 그럼 꽃잎이 예쁘게 떠지지가 않습니다. 이 실을 반드시 타이트하게 조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자, 사슬뜨기 2개, 그 다음에 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다음 꽃잎과 다음 꽃잎 사이에는 이미 처음에 짧은뜨기를 넣음으로써 하나의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짧은뜨기를 넣을 필요 없고요. 처음에 해준 그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단스링으로 체크해 놓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마무리를 해줬어요. 두 번째 단을 떠줬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단을 떴는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뒤집어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얘가 두 번째 단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단을 뜰 때 기둥사슬코는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기둥사슬코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 놓을 겁니다. V 모양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체크. 자, 여기까지는 기둥코에 해당하는 사슬 3개고요. 이 위로 사슬뜨기를 하나 더 세워줄게요. 자, 요거는 네 번째 사슬코가 되겠죠? 왜 여기에 하나를 더 세웠는지는 세 번째 단을 뜯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까지 하나 세워준 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 구멍, 사슬 2개를 해줬었던 이 위치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실 걸어서 여기 보이는 구멍에 그대로 바늘 찔러넣고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커다란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단에서 짧은뜨기를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넣어줬잖아요. 그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커다란 구멍에 지금 처음 한길긴뜨기를 넣었고 그 옆에도 구멍이 있지만 바로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은뜨기가 하나 있어요.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실을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는 사슬뜨기가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제가 기둥사슬코는 3개고 그 위에 사슬 하나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들어가는 사슬을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워준 기둥사슬코 3개는 이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은 그 위쪽에 하나 더 세워줬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뜰게요. 자, 한길긴뜨기 했으니까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 다음에는 커다란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들어가야겠죠. 실 걸어서 짧은뜨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하고 커다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했었던 코 찾아서 한길긴뜨기 넣어주세요. 자, 번갈아 가면서 찔러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는 커다란 구멍에 넣으면서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뜨기 3개 세웠던 게 하나의 한길긴뜨기라고 했잖아요. 그 한길긴뜨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이미 들어가 있는 셈인 거니까 이렇게 구멍에다가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한길긴뜨기 해준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던 그 코에다 해주시면 돼요. 총 4개지만 세 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 빼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대로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떠줬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을 올라가 볼게요. 네 번째 단은 기둥사슬코를 2개만 세워줄게요. 얘는 말 그대로 기둥이 되는 코입니다. 이제 활용은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첫 코의 길이에 맞춰서 세워주는 기둥코고요. 이 네 번째 단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퍼프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5코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는 퍼프 무늬입니다. 실을 한번 걸고요.
커다란 구멍에다가 바늘을 푹 찔러 넣을게요. 처음으로 보이는 커다란 구멍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쭉 당깁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세워줬던 사슬뜨기 2개의 길이만큼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걸고요. 또 들어가서 또 당겨주세요. 이게 2번째, 5번 반복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들어가서 반복해줄게요. 자, 그러면 바늘에 굉장히 많은 고리가 걸려 있을 텐데 이거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한 번에 뺄 때 여러분도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코바늘의 바늘 머리 끝이 절대 앞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면 얘를 빼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무조건 바늘의 머리는 아래를 향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바늘을 잡을 때 오른손의 엄지로 이 윗부분을 쭉 밀어주세요. 이 바늘이 이 고리들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엉성하게 걸쳐져 있다가 빠지면 중간에 실을 빼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엄지로 바늘을 쭉 밀면서 최대한 위쪽으로 당겨주면서 빼주셔야 한 번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해볼게요. 실을 걸고요. 바늘의 끝이 아래를 향한 상태에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늘을 위쪽으로 밀면서 그대로 통과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빠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조그맣게 타이트하게 하나 해줍니다. 자, 이게 하나의 퍼프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 세워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이 중간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는 사용하지 않고 이 커다란 구멍들만 사용해서 4단을 떠줄 거예요. 실을 걸고 구멍에 들어가고 실을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또 감아서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실 걸고요. 바늘 끝 아래를 향하고 오른손으로 바늘 위쪽으로 쭉 밀면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준 게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사슬 하나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3개의 사슬을 세워줄게요. 자, 이 4단은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사슬뜨기를 3개 떠주시면 돼요. 이 모든 구멍마다 다 퍼프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실 걸고 바늘 들어가서 끌고 나옵니다. 높이 맞춰서 5번, 그리고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딱 조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 둘, 3개 세워줍니다. 자, 모든 구멍마다 이 퍼프 무늬와 사슬뜨기 3개를 반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단은 모두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마지막 퍼프 무늬를 만들었고 사슬뜨기를 하나, 둘, 3개를 세워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코는 우리 사슬뜨기는 활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 첫 번째 퍼프 무늬 만든 거 손으로 살짝 벌려보면 구멍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단까지 모두 만들어줬어요. 4단을 뜨고 나니까 점점 모티브가 뭔가 예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5단도 같이 한번 떠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나만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는 이 빼뜨기를 해준 코가 아니라 커다란 구멍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벌려보면 있는 커다란 구멍,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수링 체크를 해놓습니다. 얘가 첫 코가 되는 거고요. 자, 짧은뜨기 하나 넣어준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건데요. 한길긴뜨기를 넣어주는 위치가 중요해요. 자, 한길긴뜨기를 우리가 4단이 아니라 3단에서 해줬었던 한길긴뜨기의 머리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단이 아닌 3단에 있는 코에다가 해줄 거예요. 실 걸어서 이렇게 꽃잎 살짝 내려보면 3단에서 한길긴뜨기 해줬었던 거 보이죠? 이 위에 사슬 머리가 있을 거예요. 그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끌어와서 이 길이를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지금 뜨고 있는 5단의 길이만큼 늘려주신 후에 실을
두 번에 나눠서 빼줍니다. 자, 짧은뜨기 하나 했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했어요. 자, 그리고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자, 구멍이 지금 한길긴뜨기를 함으로써 살짝 가려져 있을 텐데요. 지금 방금 만들어준 한길긴뜨기를 손으로 오른쪽으로 밀면서 살짝 치워보면 처음에 이렇게 풍덩 들어갔었던 구멍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이 모든 구멍마다 이 동작을 반복해 줄 겁니다.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깊숙하게 하나 넣어주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요거 3개의 코를 매 구멍마다 넣어줄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퍼프 무늬를 지나갈 때는 사슬뜨기를 1개 떠주던가 아니면 3개 떠주던가 해줄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이 어렵죠? 하나를 넣어줄 때는 우리가 결국에 이 모티브를 네모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슬이 하나만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네모의 옆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이 3개 들어가는 부분은 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네모의 모서리 부분에는 3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퍼프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잘 쪼개서 동그랬던 모티브를 네모나게 변신시켜주는 준비 단계를 지금 5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첫 번째 구멍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넣었고요. 그 위에 보이는 퍼프 무늬에는 사슬뜨기를 하나 위쪽에 세워주고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퍼프 무늬에 바늘을 찔러 넣지는 않아요. 이 위쪽에는 계속 사슬을 하나든지 3개를 세워주시면 돼요. 자, 처음 나오는 퍼프에는 하나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실 걸어서 그 밑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에 바늘 찔러 넣고 당겨주고 한길긴뜨기. 자, 지금 구멍 가려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잘 벌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들어갔었던 구멍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마저 떠주세요. 자, 우리가 패턴은 구멍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넣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구멍에 해주는 건 모두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퍼프 무늬 위쪽에다가 사슬을 또 세워줄 차례인데 처음에 보이는 퍼프에다가 사슬뜨기를 하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보이는 퍼프에다가는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모서리가 되는 거예요. 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뜨기의 수를 옆면보다 늘려서 3개 떠준 겁니다. 자, 하나를 떠주고 3개를 떠주는 걸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개 세워줬으니까 다음 커다란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리고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했었던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와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손으로 잘 벌려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구멍 확인하시고 짧은뜨기 넣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3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평평한 면이 될 거예요. 이 면에서는 사슬뜨기를 하나만 세워준다고 했죠. 자, 그리고 다음 구멍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짧은뜨기 하나, 실 걸어서 깊숙하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손으로 벌려서 구멍 찾고 짧은뜨기 하나. 자, 바로 전 퍼프에서 하나의 사슬을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는 모서리에 해당하는 3개의 사슬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와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살짝 네모네모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전에서 또 3개 해줬으니까 여기는 하나만 세워줘야겠죠? 하나 세우고 다음 구멍으로 바늘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3개의 사슬을 세워줄 차례예요. 지금 보면 여기 모서리가 있고 여기 면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또 모서리를 만들어줘야겠죠? 하나, 둘, 3개 하고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깊숙하게 내려서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하고 여기는 하나의 사슬을 세워줍니다. 마지막 구멍이네요.
여기에다가도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넣어주는데, 자, 여기 짧은뜨기 넣어줄 때 지금 우리 전단에서 세워준 사슬뜨기 2개가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얘는 이 퍼프무늬 뒤쪽에 잘 숨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계속 하던 것처럼 우리 짧은뜨기 마지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슬뜨기를 3개 세워주면서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지금 여기에서 3개 세우고 여기에서 하나 세웠으니까 마지막은 3개를 세워주고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아직까지는 조금 동그래 보이지만 우리 숨어있는 모서리 4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보면 사각형이 될 준비를 슬금슬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단을 떠보면서 이 모티브를 진정한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6단을 뜰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편물을 뒤집어줘서 떠줘야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는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려왔어요. 근데 6단을 뜰 때만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 편물을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 편물을 뒤집으면 첫 코와 마지막 코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6번째 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방금 빼뜨기를 해준 코 있죠? 여기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해줄게요. 해놓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걸려 있었죠? 노란색 단수링 제가 뺐었는데 그대로 다시 끼워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쪽을 바라보고 6단을 시작해 줄 거예요. 6단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먼저 실을 한번 걸고요. 모서리 만들어줬었던 사슬 3개 세워서 생긴 구멍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이 구멍에다가는 지금 알려드리는 패턴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실 한번 걸고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와서 앞에 거 2개를 빼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걸고 빼면 한길긴뜨기 완성인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실을 걸어준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방금 했던 것처럼 앞에 거 2개만 빼주세요. 자, 그러면 3개가 남게 되죠. 이 3개를 한 번에 빼줄 겁니다. 자, 그리고 생기는 사슬뜨기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반드시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바늘을 2번 찔러 넣어서 아래쪽에 다리는 마치 2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위쪽에 사슬 머리는 하나만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코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줄게요. 자, 그 다음에 깊숙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지금 깊숙한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 때 들어가는 위치는 우리가 4단에서 만들었었던 이 퍼프 무늬의 가장 위쪽에 이 구멍입니다. 자, 퍼프 무늬를 손으로 딱 잡고 그 위쪽을 당겨보면 구멍이 계속 보여요. 이렇게 모든 구멍이 있습니다. 사슬뜨기를 딱 조여서 마무리를 해줬던 바로 그 구멍인데요. 이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사슬뜨기 하나를 중간에 해주고 실을 걸어서 이 퍼프 무늬 위쪽에 있는 동그란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깊숙한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도 전단과 마찬가지예요. 실을 쭉 늘려서 살짝 늘어나게 해주신 후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 한길긴뜨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무늬를 넣어줄 건데 그 중간에는 꼭 사슬을 하나씩 끼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대칭이 되게 한 번 더 처음에 만들었었던 무늬를 이렇게 손으로 벌려서 구멍을 잘 찾은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넣어줄게요. 지금 계속 이렇게 세워진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단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손으로 잘 벌려보고 구멍을 다시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한번 빼고 또 바늘 찔러 넣고 한번 빼줍니다. 그리고 위에 생기는 3개의 고리를 한 번에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매 모서리마다 해줘야 하는 규칙입니다. 지금 이 뒷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돌려서 반대쪽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6단에서 넣어줄 무늬와 굉장히 잘 어울리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우리가 면을 만들어줬었던 이 코들에다가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빼뜨기를 넣어줄게요. 이 앞에서 봤을 때 구분이 어렵다면 살짝 편물을 위쪽으로 돌려서
위에서 보이는 사슬머리를 잘 찾아서 한 코 한 코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는 들어가서 빼뜨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코에 들어가서는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다시 빼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는 긴뜨기를 넣어줄 건데 이 긴뜨기를 넣어주는 코는 중간에 우리가 전단에서 만들었던 사슬이에요. 그래서 코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윗부분을 잘 보면서 바늘 위쪽에 사슬 머리만 올라올 수 있게 찔러 넣어줍니다. 긴뜨기, 다음 코에다가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긴뜨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는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로 시작해서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빼뜨기, 긴뜨기, 마지막은 빼뜨기로 끝내주시면 이 면을 맞게 뜨신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의 면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모서리에 들어가야 하는 패턴이 따로 정해져 있고 면에 사용해야 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여기다 2번, 3번, 4번 반복해 주시면 사각형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남은 2번의 패턴은 여러분이 스스로 뜨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빼뜨기를 해주고 다음 모서리로 넘어갈 때는 사슬뜨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을 걸어서 바로 모서리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빼뜨기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실 걸고 바늘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앞에 거 2개만 빼주고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또 앞에 거 2개만 빼주세요. 남게 되는 3개의 고리는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음 한길긴뜨기와 지금 무늬 사이에서 반드시 사슬뜨기를 세워주셔야 돼요. 사슬뜨기 하나 세우고 깊숙하게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 퍼프 무늬 벌려보면 구멍이 보이죠?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한길긴뜨기를 쭉 늘려서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와 다음 무늬 사이에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 이렇게 하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숨어 있잖아요. 처음 들어갔었던 그 구멍 손으로 잘 벌려서 다시 찾아주시고 이 구멍에다가 실 걸고 들어가서 앞에 거 2개 또 실 걸고 들어가서 앞에 거 2개 그리고 남게 되는 3개의 고리 한 번에 통과.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 잘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면에 사용되는 패턴 떠볼게요. 자, 이 모서리에서 면으로 넘어갈 때는 사슬이 없어요. 그대로 빼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보이는 코에다가 빼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그 다음 코는 빼뜨기. 자, 그 다음 코 긴뜨기는 전단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웠던 코라 조금 넣기가 힘들 수 있지만 잘 찔러 넣어서 이렇게 사슬 머리만 바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 긴뜨기, 자, 마지막 빼뜨기 넣어주면 면에 해당되는 패턴도 모두 떠준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또 모서리에 해당되는 패턴을 떠줄 차례겠죠? 모서리에 해당되는 패턴을 떠줄 때는 사슬뜨기 없이 그대로 실 걸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이 모서리와 면에 해당하는 패턴을 각각 2번씩 반복해주고 오겠습니다. 거의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단수링이 막 꽂혀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긴뜨기를 넣어줄 차례이고 단수링을 꽂아놨던 마지막 코에다가는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코도 단수링이 없었다면 조금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 코에다가도 빼뜨기를 넣고 이 6단의 마지막 빼뜨기에도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다시 또 다음 단을 뜰 때 편물을 돌려줄 거기 때문에 첫 코와 마지막 코는 체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짜잔! 6단을 다 뜨고 편물을 돌려보니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티브가 만들어졌죠.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인 7단을 함께 떠볼게요. 자, 7단을 뜰 때는 다시 모티브의 정면을 바라보고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쁜 꽃잎이 있는 이 정면이 여러분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미리 단수링을 꽂아놨었던 이 위치가 첫 코예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 건데요. 자, 짧은뜨기 넣어주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랑뜨기의 개념을 아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모티브 5개를 다 뜨고 나면 가방에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 가방 몸통을 만들 때 이랑뜨기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랑뜨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 편물의 앞부분 말고 위쪽을 살짝 보면 V 모양 사슬이 이렇게 보이죠? 이 V 모양 사슬에 지금까지는 전체를 찔러 넣고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자, 근데 이랑뜨기는 이렇게 전체에 찔러 넣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은 남겨놓고 뒤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이렇게 뒤쪽에 한 가닥만 걸어서 넣게 되는 걸 이랑뜨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티브의 가장 마지막 7단에서 이 이랑뜨기를 활용해서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랑뜨기를 넣기 위해서는 단수링이 이렇게 꽂혀 있을 때 바늘을 찔러 넣기가 어려워요. 위치만 잘 확인하시고 이게 첫 번째 코죠. 얘는 전단의 빼뜨기 코예요. 얘 때문에 지금 헷갈려서 여기다가 단수링 체크해놨었던 거니까 여러분도 코 잘 확인해 주시고 이 첫 번째 코의 V 모양 뒤쪽 요 반코만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바로 다음 코에다가도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요 앞을 보고 뜨시면 안 돼요. 이 위쪽에 있는 사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다음도 그 다음도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모서리의 가장 중앙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깊숙하게 넣었었던 코가 나올 때까지 이랑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9개를 떠줬을 거예요.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짧은뜨기를 뜨고 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사슬 머리가 나옵니다. 뜨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 방향을 하고 있지만 이 코가 이 한길긴뜨기 사슬 머리라는 건 확인이 되시죠? 이 사슬 머리에다가도 이랑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모티브의 최고 모서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슬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각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면 부분은 이랑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가장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을 잘 확인하세요. 이 무늬가 앞쪽에 이렇게 가로로 실이 한 가닥 있는 무늬이다 보니까 요게 하나의 사슬이라고 착각을 하시기도 쉬워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위쪽에 있는 사슬을 확인해서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게 이 전단에서 빼뜨기와 긴뜨기를 반복했던 부분에 지금 이랑 짧은뜨기를 넣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긴뜨기를 했을 때 코 머리는 잘 보이는데 빼뜨기를 해준 코의 머리는 조금 작게 만들어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면의 코수를 무조건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최고 모서리 코까지 이랑 짧은뜨기를 떠주고 코수를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전에 만들어줬었던 모서리 코 중에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이쪽 면에 해당하는 짧은뜨기 코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슬뜨기 코는 어느 면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모서리 코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준 짧은뜨기 코는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이쪽 면에 해당하는 짧은뜨기 코입니다. 자, 요 코부터 이 모서리에 마지막에 넣었었던 이 코부터 지금 우리가 짧은뜨기 코 떠준 것까지 세보면 12개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리고 12개인 걸 확인했을 때 모서리 코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전단에서 길게 한길긴뜨기 떠줬었던 그 코인데 여기도 이랑 짧은뜨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모서리를 또다시 각지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를 한번 확인할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12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 면에 1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사슬뜨기 코를 제외하고 각 면에는 총 13개씩 코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12개까지 해놓고 이 모서리를 만들면서 마지막 13번째 짧은뜨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코수를 세어보면 13개가 딱 맞게 떠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면으로 넘어와서 이 사슬은 모서리에 해당하는 코고 첫 번째 코를 넣어준 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코도 넣어줍니다. 숫자를 같이 세면서 떠볼게요. 이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뜨고 나면 또다시 모서리 코가 나옵니다. 자, 이 모서리 코에다가 똑같이 이랑 짧은뜨기 넣어서 13. 이게 하나의 면에 13개를 꽉 채워준 거고요. 지금 떠주는 사슬은 완전히 모서리에 해당하는 어느 면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모서리 사슬. 그 다음에 같은 코에 하나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주는데 얘는 다음 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짧은뜨기 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12개를 쭉 뜨고 모서리를 만들어 볼게요. 11, 12 떠주면 또다시 모서리를 떠줘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이 모서리 위치에다가 마지막 이쪽 면에 13번째 코를 넣어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 다음 면에 첫 번째 코도 넣어줍니다. 자, 다음 면을 보시면 중간에 단수링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거의 한 바퀴를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3개의 면은 이제 13개로 꽉꽉꽉 채워줬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시작했었던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10개만 맞춰준 상태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짧은뜨기 코도 넣었기 때문에 총 11개가 떠진 셈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넣어주면 얘는 12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한 면의 코수는 13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처음 부분에서 이렇게 12개만 맞춰주고 실을 끊어줄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코수가 12개가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모서리에 있는 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까지 2개 넣어줬고 여긴 좀 비어있고요. 첫 번째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맞춰서 위쪽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실을 끊어줄게요. 13개 꽉 채우지 않았어요. 12개만 떠준 상태에서 실 끊어주시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줍니다. 실 끝에 돗바늘을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위쪽에 가짜 사슬을 하나를 만들어서 마지막 13번째 코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여기 첫 번째 코잖아요. 이 코에다가 돗바늘을 그대로 찔러 넣어줍니다. 이때는 이랑뜨기 기법이 아닌 전체 사슬을 모두 찔러 넣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빼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부분을 당겨서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사슬의 크기와 비슷한 앞쪽 반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해주세요. 보이죠? 지금 이 방향 그대로 앞쪽 반코가 만들어진 거. 자, 이렇게 앞쪽 반코를 만들어준 후에 이제 이렇게 덮어서 뒤쪽 반코를 만들어주면 감쪽같이 사슬 하나가 보이겠죠? 자, 이때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마지막으로 떠준 코에 이랑뜨기를 뜨듯이 뒤쪽 반코에다가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과된 고리가 작게 만들어지면서 겉에서 봤을 때는 감쪽 같은 가짜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어디가 사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마무리를 해줄 때 가장 가까운 한 땀을 살짝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가까운데 바늘을 이렇게 들어가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한번 고리로 통과해줍니다. 자, 이렇게 통과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실을 살살 잘 숨겨주시면 돼요. 풀리지 않도록 잘 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따로 숨겨주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 꼬리실은 그냥 잘라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모티브를 모두 완성해줬습니다. 앞뒷면 모두 깔끔한 모티브고요. 이렇게 꽃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모티브의 겉면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 모티브를 총 5개 만들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는 우리가 같이 떴으니까 4개를 더 떠주고 와주시면 돼요. 보기와는 달리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다양한 기법이 사용돼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영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차근차근 돌려보시면서 뜨신다면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모티브 5개를 모두 만들어준 후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